다만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정리노트 형식으로 요약서 안에 또 다른 요약서를 나만의 노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말이 좋아서 나만의 노트이지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고득점자가 알려주는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법. 안녕하세요. 아빠 출근한다입니다. 챕터 25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5. 이 힘든 공부 왜 시작했지? 지난주 일요일 각 인강학원에서 올해 첫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만족할 만한 좋은 성적, 점수는 잘 나오셨나요? 혹시나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지치시면 안 돼요. 이제 겨우 3월 말이고 아직 시험까지는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최근에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습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마다 처해진 상황이 정말 천차만별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은 작년 수험생 시절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만들고 있는 중인 거지만 공부 방법이라는 건 확실하게 정해진 정답은 없는 거고 제게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맞는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업으로 공부한 제 경우와는 다르게 직장인으로 일과 병행하는 경우는 분명 큰 차이도 있을 거니까 각자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동안 업로드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다 보니 중개사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생각나서 오늘은 이 힘든 공부를 왜 시작했지? 라는 주제로 얘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작년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던 건 역시나 합격에 대한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저 역시도 오늘은 아파서 못해, 오늘은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찾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있었지만 이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이고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합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일매일 지루한 반복의 과정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합격이라는 목표를 정했으니 그동안 해오던 일상의 즐거움을 일정 부분은 포기하고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찰나에는 빈틈의 순간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부에 손 떼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건 합격으로 가는 길에 큰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가끔 제 영상 댓글에 머리가 좋은 것 같다, 똑똑하다, 심지어 천재 아니냐는 내용의 칭찬을 남겨주시던데 겸손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평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인 건 확실해요. 다만 이번 시험에서 오직 합격만 생각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건 자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까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유튜브에 영상도 남기고 실제 개공으로 중개업 현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럽고 그래, 작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하길 참 잘했다, 이 공부하길 잘했다, 합격하길 잘했다 라는 희열로 매일을 감격하며 보내고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가끔 여러 곳에서 실무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는 차이가 있으니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훗날 실무를 하는 데는 별 쓸모없는 공부이고 오로지 자격증 취득 시험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Nope. 제가 개공으로 한 달 차 새내기이지만 이 말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공부했던 모든 내용은 손님과 상담 시 대화할 때 전부 유용하게 써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학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아파트 매매 하나를 성사했는데 가격 절충 과정에서 파시는 분이 금액에 대해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고민이 좀 있으셨지만 현재 매수 우위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시고 팔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 손님이 있을 때 정리하겠다고 결정해 주셔서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크게 양보해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고, 그리고 세안고 매매 상담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은행 금리 변동자료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전세 레버리지 활용 및 시세 차익을 통한 기대 수익률 브리핑 해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했고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주임법, 상임법은 굳이 길게 사례 들어 얘기할 필요 없이 실무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매일매일 손님들과 대화할 때 활용하고 있고, 등기는 온라인 광고 올리려면 필수로 첨부해야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나 했는데 등기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 100% 활용해서 새 들어오시는 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법도 앞선 아파트 매매권 매도인 분이 본인이 팔 경우 비과세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셨는데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기간 만족 시 양도세 비과세 같은 기본 개념 설명으로 안내 드리니 내용 파악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서 자세한 거는 확인해보고 결정하시겠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만약 이때 양도소득세 저는 몰라요, 세무사 통해서 직접 한번 알아보세요 했다면 아마 거래가 안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실무를 하다 보니 더 크게 와닿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60점 커트라인에 맞춰 합격만을 위해 점수 조절해가며 대충대충 넘어가며 공부하지 않았고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들더라고요. 자격증 취득 이후 중개업 진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 합격이 당연한 1차 과제이겠지만 꼭 중개업 시작이 아니더라도 모두 각자 큰 뜻을 품고 하는 공부일 텐데 합격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강의 내용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나중에 다 유용하게 써먹을 내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업이 공부가 꼭 힘들거나 지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도 중개보수 요율표 암기할 때 매매는 529, 1215, 임대차는 516, 1215 해가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이번에 거래가 성사돼서 제가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복비 계산기 어플 같은 거는 눌러볼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액수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번에 상가 들어가시는 분이 인테리어 하면서 관리사무소장하고 마찰이 좀 있으셨는데 제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고 공사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아닌 노력을 했더니 신경 많이 써줘서 감사하다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정말 중개사 하길 잘했다, 부동산 차리길 잘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참 많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공부로 힘들고 지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며 만들어 본 내용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한 줄 요약 없이 영상 마무리할 예정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파이팅!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오늘도 역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